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수원 민속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따만미니 민속촌이 있습니다. 따만미니, 따만 공원, 미니 작은 공원, 인도네시아 인다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작은 공원,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자카르타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한 번은 들리는데,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왜 그냥 나무 집들만 있고 그냥 수영장이 있고 무슨 그냥 식당만 몇 개 있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연못 하나 있고 그렇게 와서 도저히 뭐 내막을 몰라서 오늘 저는 특별히 좀 아주 좋은 정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오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 이다바구스 킴이 얘기했던 이런 거였구나, 이거는 저런 거였구나, 그리고 리프트를 타면은, 케이블카를 타면은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연못을 통해서 볼 수 있구나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리고 각 다니다 보면 각 지역별 그 전통 문화를 간직한 모습을 다 볼 수 있게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따만미니 인도네시아 인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작은 공원입니다. 무려 150헥타가 되는 넓은 크기의 수하르토의 부인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치면은 어린이회관, 유경수 여사의 그 제안으로 된 것처럼 수하르토 부인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아주 어마어마한 큰 공원입니다. 자카르타 시내에 이렇게 150헥타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따만미니 인도네시아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각 34개 주의 전통 문화와 전통 주택 양식, 그런 것을 곱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세공원을 만날 수 있으며, 쭉 가다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관처럼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관, 그리고 코모도 야생 파충류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쭉 내려보면 각계각층의 그 건물들이 있죠. 그리고 호숫가를 지나서 중국 문화를 간직한 중국 문화원을 지나서 한 바퀴 쭉 돕니다. 약 150헥타 정도 되는 대규모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자, 따만미니의 꽃 케이블카를 타고 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시면서 저와 함께 지금 조용한 따만미니의 여러 가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따만미니 인도네시아를 하늘에서 쭉 쳐다봅니다. 지금 보이는 주택은 수마트라 바탁 쪽의 전통 양식입니다. 물소의 뿔을 닮아서 수마트라의 전통 양식으로 만든 집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땅이 수마트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마트라 하리마오, 이 수마트라에는 하리마오라는 호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00마리 정도 살았다는데 현재는 2,000마리밖에 남지 않아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방에서 메라오케까지 인도네시아 5,100km, 여기서 0km로 시작해서 제일 끝에 보이는 파푸아가 5,100km,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 정도 시간입니다.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수마트라가 끝나고 저 밑에 보이는 길쭉한 섬이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그리고 자바섬에서 제일 왼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수라바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유명한 발리가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섬이 칼리만탄 섬, 보르네오 섬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한다 그러죠. 그 이전하는 곳이 바로 이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 동부에 신시도를 확정해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섬 제일 위쪽은 말레이시아령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브루나이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네오 섬, 이 칼리만탄 섬을 지나면은 K자처럼 생긴 슬라웨시 섬이 보입니다. 이 슬라웨시에는 니켈, 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이 보르네오 섬 브루나이 왕국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슬라웨시에는 팜나무, 니켈, 금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전략적으로 잠수함 기지, 군사 기지가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웨시 옆이 바로 해적들이 난무에 섰고 섬들이 있고, 그리고 지상 최대의 드래곤 코모도 섬이 있는 누사 덩가라 말루쿠 섬들 지역입니다. 이 섬들을, 아름다운 섬들을 지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저 끝에 보이는 데가 파푸아 섬입니다. 이 파푸아 섬의 반쪽이 바로
이리안자야, 인도네시아 영으로 찾아왔죠. 참고로 저 파푸아는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며 그 파푸아에 살고 있는 전통 주택 양식은 우리나라 초가집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돼지하고 여자들이 살고 2층은 남자들이 삽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파푸아 큰 섬에서는 여자와 돼지는 동급이며 교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척이 됐고 또 독립을 위한 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의 요소 칼리만탄에서 끝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우주에서 바라보듯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타만미니 인도네시아의 지도 공원입니다. 이 장면은 꼭 보시고 가셔야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파푸아 전통 문화 양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푸아는 남자와 그리고 여자들의 계급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숫자도 4개밖에 없답니다. 하나, 둘, 셋, 많다. 자, 이 동그란 집이 보이죠? 저게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이 돼지와 여자들이 살고 그 다음에 2층이 남자들이 삽니다. 하나, 둘, 셋, 많다. 이 4가지 숫자로 살고 있는 파푸아 섬이었습니다. 이 파푸아 섬을 인도네시아가 처음 독립했을 때 이 거대한 대륙을 알로브 파푸아 이 거대한 대륙을 인도네시아가 가져오지 못했죠. 그때 이 추장들을 잘 설득해서 이 거대한 파푸아 대륙을 인도네시아 편입시킨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계월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즈니스가 인도네시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코데코 남방개발 그리고 마도라 유전으로까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시면 파푸아를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나라 석촌호수에 있는 저 성은 어린이들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동부 자카르타의 아름다운 풍경을 케이블카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각 주마다의 전통 문화 양식, 결혼 문화, 복장 문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유지된 전통 양식들을 잘 간직해 놓았습니다. 자, 다시 인도네시아 파푸아를 지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우리 영화 아바타에서 보았던 그리고 베트남에 있던 하롱베이, 라자 암팟 4명의 왕이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섬들이 모여 있는 곳 라자 암팟, 파푸아의 제일 아름다운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 라자 암팟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자 암팟을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 해적들이 자주 출몰했었던 말루쿠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루쿠 해협을 지나면 다시 K자처럼 생긴 슬라웨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슬라웨시 제일 위쪽의 주도는 마나도라 불리우는데 이 마나도에 살고 있는 마나도 종족은 특이하게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으며 외견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나도 가셔서 호텔 로비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이런 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리만탄 섬,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가 바로 왼쪽 동부 칼리만탄 동부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이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최우선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께 깍깍 물리아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인도네시아 신도시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협력관을 파견해서 이 도시 협력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우기가 되어서 원래는 물이 가득 넘치면은 저렇게 오리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마트라 쪽 전통 양식입니다. 수마트라 잠비, 싱가포르 옆에 있는 리아우주의 전통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1호 비행기 아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마트라 토바 호수의 바닥 쪽, 참고로 토바 호수 안에는 싱가포르만한 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크고 아시아에서도 아마 제일 큰 호수일 것입니다. 이 호수를 관장하는 바닥 쪽의 전통 주택 양식입니다. 물소의 뿔을 이용해서 지붕의 양쪽 끝이 삐쭉하게 올라와 있죠. 이것이 수마트라 바닥 쪽의 전통 주택 양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박물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무슬림 국가이지만은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문화박물관은 발리의 힌두교의 문화로 장식을 했습니다. 옆에 지금 보이는 동상들은 발리 힌두교의 브라만, 비슈뉴, 시바 등과 같은 힌두교 교리에 나오는 신들로 문화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멀리 모나스 독립기념탑이 보입니다. 우리 모나스는 오리지널 가봤으니까 이거는 모형물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불국사 보로부두르 불탑 모형이 왔습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부처님 상이 보이는데 수뚜빠라고 보로부두르 그 종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앉아 있는데 그걸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게 보로부두르 불탑입니다. 이게 거의 1세기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산 꼭대기 언덕에 있어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불탑이 무려 1세기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 종탑, 수뚜빠, 저 안에 모든 불상이 있는데 저 격자 무늬로 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이 들어가서 여기 부처님 손 보이죠?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격자 무늬로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처님 손을 딱 만진 다음에 어디 아픈 데를 이렇게 만지면은 모든 게 낫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어머님 모시고 와서 어머님이 무릎이 아주 안 좋으셨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팔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어머님 무릎을 이렇게 만져드려서 마치 고등학생처럼 저 어마어마한 불탑을 오르갔다 내려가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약효가 한 3년 정도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 쭉 불탑의 벽 쪽에 보면은 인물상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부처가 태어나서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물상이 부조 형식으로 쭉 새겨져 있는데 그 인물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혀 훼손이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돌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나는 돌이 아니랍니다. 중국의 어디 지방에, 시골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돌이랍니다. 그 돌을 그 옛날에 어떻게 이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가지고 왔을까요? 그래서 많은 불가사의를 가지고 있는 보로부두르 불탑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 경주처럼 문화유산의 도시가 있는 족자카르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족자카르타라는 도시에 보로부두르 불탑 그리고 뿌람바난 힌두 사원 그 두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오시게 되면 시간 내서 이 보로부두르 불탑을 꼭 가시고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스투파 안에 격자무늬 안에 손을 넣어서 무릎을 한번 만지고 병도 치료하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보로부두르 불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발리관에 와 있습니다. 물론 발리의 전통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이건 발리관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박물관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국가 건립 이념이 다양성 속의 통일이기 때문에 발리의 전통 힌두 문화, 비록 무슬림 국가이지만은 발리의 전통 무슬림 문화 그리고 힌두교의 신, 가루다 신을 국장으로 이렇게 모셨죠. 그래서 지금 쭉 가까이 오시게 보면은 저 위에 입을 벌리고 있는 저 신의 바롱신, 발리 마스코트, 발리 힌두교의 대표하는 바롱신입니다. 보통 악마를 상징하는데 발리 힌두교의 기본 개념은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게 악하지 않고 나쁜 게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발리 전통 주택 양식은 이렇게 보면은 좁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갈라진 문, 짠디 분따르, 악마나 나쁜 마음을 가진 놈들은 들어오다가 어깨가 딱 걸려서 못 들어오고 선하고 좋은 마음만 가진 사람만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발리가 환상의 섬, 신들의 섬, 그리고 예술의 섬이라 불리우는 그 이유가 저게 바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돌이에요, 돌. 석고산 같은 석고하고 비슷한 사암이라 불리는 발리에서 나오는 돌인데 그 돌을 깎아서 세공을 한 것입니다. 저렇게 섬세하게 세공을 해서 발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세공을 해서 호텔, 고급 리조트, 고급 아파트에 저렇게 부조물을 딱 만들고 발리 힌두의 신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루다라는 그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있죠. 그것도 발리 힌두의 브라만이 타고 다니는 그 독수리 신입니다. 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따마미니에서도 마스코트, 발리 모든 힌두의 전통 문화를 나타낸 발리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수마트라 최북단, 제가 7년을 살았던
반다 아체, 난그로 아체 다루살람, 아체주 전통 양식에 왔습니다. 아체주는 이렇게 수마트라 집 중에서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서 지붕을 딱 만들어서 좀 고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가 340 몇 년간 식민 지배 당할 때도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하고 싸워서 식민 지배도 한 60년밖에 안 당했어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머리도 비상합니다. 그래서 아체가 독립운동을 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비행기가 보이는데 아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먼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체에 가면은 반다 아체 주도에 이 비행기가 한 대 전시가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 1호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먼저 비행기를 가졌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독립운동을 가장 활발히 했으며 자원이 제일 많이 나고, 그리고 모든 문물, 이슬람 문물이 전부 이 아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체 전통 주택 양식, 아체를 상징하는 비행기, 그리고 이 뒤쪽에는 수마트라 바닥 쪽에 그 주택이 보입니다. 그 유명한 아체 가역 커피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체 북단 아체주였습니다. 자, 따마미니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가 따마미니 곳곳에 서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따만 부릉 새공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싱가포르에 가면은 뭐 주롱 새공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따마미니 새공원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국보, 극락조, 꼬리 부분이 금빛으로 쫙 돼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극락조도 있고, 펠리칸, 그리고 앵무새들이 나중에 이렇게 한 5천 루피아, 만 루피아 주면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런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뭐 부엉이, 모든 새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따마미니 오시게 되면은 이 새공을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 지구 최후의 드래곤, 지구 최후의 공룡, 코모도 관에 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마뱀이 막 뛰어가죠. 그것이 바로 코모도 도마뱀입니다. 코모도라는 섬은 발리 저 오른쪽에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지역하고 차단되어 있어서 지구 최대의 공룡, 어마어마한 크기의 코모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코모도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코모도의 침에는 독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소도 잡아먹습니다. 소를 한 입 깨물은 다음에 소가 죽을 때까지 천천히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 코모도를 잡아먹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거대한 건물 자체가 코모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코모도 이빨이 창문입니다. 저 안에는 인도네시아 야생 파충류들에 대한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거를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따만민이 오시게 되면은 한번 꼭 들려셔야 되는 게 코모도 파충류 관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크기죠. 악어보다 더 세고, 코모도들하고 이렇게 밥 줄 때는 그냥 살아있는 닭, 살아있는 햄스터 큰 걸 그냥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 건 운때와 시간대가 조금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코모도 박물관, 코모도관입니다. 거대한 코모도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사 박물관입니다. 옛날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일본과의 격렬했던 독립투쟁, 그런 전쟁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공산당들이 쿠데타를 벌였던 930 사태, 인도네시아의 그 전쟁의 역사와 투쟁의 역사를 잘 간직한 전쟁 박물관입니다. 전쟁 박물관은 코모도 관을 지나서 위치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군대를 위한 전쟁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도 시간 나면 한번 꼭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두니아 아이르 타와르, 밀물고기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던 금색의 아마존 고대 물고기 한 6m짜리 되는 큰 거 있죠. 그게 바로 입구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민물고기, 특히 열대지방에 사는 이만큼 큰 메기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민물고기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그래서 민물고기를 감상하시고 저 오른쪽 2층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고 가면은 딱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을 보게 되시면은 왼쪽에는 곤충관입니다. 곤충. 여러 가지 열대 곤충들을 저기다 다 박제하고 모아놓고, 나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아있는 나비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인도네시아 전통 염색 무늬 옷감 바틱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복 박물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마치는 겁니다. 마치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달팽이 극장입니다. 3D 맥스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는 달팽이 극장입니다. 달팽이 극장은 인도네시아 따만민이 나가는 쪽 위치에 노랗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운드도 훌륭하고 정기적으로 재미있는 필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3D 맥스 전문 극장입니다. 자, 따만민이 처음이자 마지막 코스 모나스 독립기념탑입니다. 실제로는 132m에 14.5톤의 청동 불꽃에 37km, 이제 50km의 순금으로 도금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독립기념탑. 그래서 따만민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나갈 때 독립기념탑이 위치해 있으며 뒤에 보면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대한 인도네시아 헌법을 정식으로 발령한 1966년 3월 11일 정부 명령서 그리고 수하르토 대통령과 영부인의 국가개발계획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역사 그리고 건국이념 비네카 뚱갈 이카 다양성 속의 통일 300종족이나 되는 다양한 종족들을 하나의 인도네시아로 묶어내는 따만민이 인도네시아에 상징하는 부조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따만민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들러주실 때는 제가 안내한 대로 참고하시고 보다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